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조국이 완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자, 유시민이 이걸 가지고 윤석열의 내사 폭로의 증거다. 뭐 예고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알릴레온지 뭔지. 아, 저 유시민도 제가 보기엔 이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네. 그럼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을 했다길래, 이제 뭐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기사를 봤어요. 네. 기사를 보니까, 아니, 칭찬 기사야. 나쁜 놈. 그 놈자만 빼고 난다면 나머지는 윤석열 칭송 방송이었습니다. 그것만 본다면은. 네. 야, 이 사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네. 거기 보면은 정말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그런다. 난 뭐 감정은 없다. 네. 이 사람 되면 검찰 뭐 지휘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그래. 야,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윤석열을 비난했던 사람들마저도 그쪽 진영에 있던 사람마저도 윤석열 보니까 대통령의 충정이 있네. 그러니까는 본래는 그 논리가 이거였어요. 조국이 들어오면은 검찰 개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겁이 나서 윤석열을 막으려 하고 그래서 조국을 잡아 넣으려고 한다라는 논리였는데 아니 입으로 딱 그 방송 보니까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충정 때문에 조국을 장관하면 안 돼.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그럼 검찰 지휘 안 돼? 이러면 나라 진짜 안 돼? 라는 차원에서 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리는 이거였죠. 네. 이거는 내사의 증거다. 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건 내사했다는 거다. 그런데 내사를 안 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본질과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속된 말로서 똥볼 찼습니다. 정말. 네. 라파솔님 말씀대로 유시민이 이제 보니까 장터의 뱀장수로 전락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유시민의 이른바 윤석열 내사 폭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8월 초부터 말하자면 조국의 임명이 이제 막 얘기되기 시작 전부터 내사를 폭로했다. 바로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사를 했다.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이 조국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 털어가지고 뒤져가지고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사를 했다. 뒤를 털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참 유시민이 무식한 겁니다. 왜 그러냐? 조국의 문제가 나오자마자 굳이 내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딱 금융 전문가들, 또 전문가가 아니래도 그 PB 정도 되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 이거 사모펀드 이거 너무너무 큰 거다.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설사 조국이 될 리도 없지만 조국이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라도 조국은 구속감이다.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내사를 해가지고 조국이 사모펀드로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는 얼마나 유시민이 무식한가. 유시민이 그래도 경제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 서울대 망신시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부터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까지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 안영환 선수가 건드려줬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누구를 만났다. A씨란 사람이 여러분 이제 양정철이죠. 그러니까 양정철이하고 그 전에 만났다는 거를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정철이한테 야 봐라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국 완전 나쁜 놈 이러지 않고 나쁜 시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죄질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한테 말해갖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조국은 절대로 장관이 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충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명을 강행한 이 말하자면 문재인의 안목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래서 양정철 게이트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뿜뿜뿜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누가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막 미끼를 착착 던져줬나. 그 미끼를 덥석 문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러나 같이 있던 사람이 무섭다고 미끼를 던져온 림 동지의 이제 게이트가 비로소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시민이 정말 폭망한 거죠. 아니, 윤석열이 말 들었으면은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어처구니없고 이렇게 고립무원에 사면초가에 처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시민의
갈릴레오인지 알릴레오가 쫙 올라가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총장님 앞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진짜 코미디예요. 네. 지금 이제 박여공님이 비선을 통해야만 만날 수 있는 문재인 해주셨는데 사실 저게 네. 핵심입니다. 네. 검찰총장은 먼밀 밤 대통령 휘하에 부하입니다. 네. 부하 직원이에요. 행정부의 법무부의 외청의 수장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루트라면은 뭐 법무부 장관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난 보고할 게 있다. 아니면 보고 문서를 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그게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른바 실세한테 네.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내가 보니까 내 판단이 이렇다.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이 정부의 시스템이 드러난 거죠. 검찰총장이 만날 수도 없고 보고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렇게 어찌됐든 사적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는데도 전달이 안 됐다면 그마저도 문제 있는 거죠. 왜? 대통령이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한테 쓴 소리마저도.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 또 전달이 됐다면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는 그 판단력과 그 시스템.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얼마나 엉망인 시스템 속에서 국가를 운영하는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지금 유시민이 그냥 다 맨 온천에 그냥 드러내놓은 겁니다. 정말. 야, 참 네. 쪽팔리. 그 진영 내에서도요. 그 말 좀 하지 말아요. 그 말 좀. 그건 속어예요, 비속어. 예, 딴 알겠습니다. 말 좀 해요. 제가요. 우리는 좀 이렇게 제가요. 축구해 갖고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할 수 없이 오늘 제가 신문을 네. 쫙 봤어요. 쫙 보니까는 네, 네. 한겨레 신문에 네. 유시민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겨레 신문은 딱 보니까 이거 냈다가는 손해거든. 이제 경향신문은 보니까는 기사의 앞틀을 네. 유심히 말한 저 내용이 아니라 이른바 그때부터 내사를 했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유시민 뜻대로 하지만 뒤에 내용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을 보더라도 앞에는 그렇다도 뒤에 보니까 옳은 소리 했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물론 보수신문은 크게 썼고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다뤄주지 않은 유시민의 방송이었습니다. 뭐 예고 방송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네. 들어와서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윤석열 찬양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한 건 하긴 했어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한 건 하긴 했습니다. 유시민 방송 내용을 오늘 전 언론들이 대부분 다 받았기 때문에 한 건 하고 저희가 주제 삼았다는 것만으로도 네. 한 건 한 맞습니다. 거예요. 돈벌이 네. 성공했습니다. 상업방송의 대가 황제 유시민 드디어 떴습니다. 네. 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비난하는 상업방송 드디어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네. 거죠. 본질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돈벌이에 익숙한 그들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죠. 또 보니까 뭐 한 달 동안 해외 간다는데 참. 2주래요. 야, 2주 동안 여기서 이제 네. 돈 버신 거 가지고 쓰러 나가시나 봅니다. 가족도 네. 다 갈 수도 있겠고 아마 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제 그거 딱 한 걸로 돈 번 걸로 네. 나가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한 달에 보통 뭐 4, 5천 정도 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요. 자, 100만이면 더 벌겠지요. 그렇겠나요? 네. 아,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자, 우리는 저희 프롤레타리아네요. 유튜브에. 걔는 정말 부르주아고요. 네. 자, 박레이몽님께서 오늘 아주 뜨끈뜨끈한 호박떡 있다고 어떻게 아셨어요? 박레이몽님이 혹시 우리 김미라님께서 호박떡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그 집 호박떡이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랍니다. 그러니까 네. 오셔갖고 여러분 이 축하떡도 나눠주시고요. 오늘 모임은 제가 참 정성껏 준비도 했고요. 또 미니 강의를 10분씩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네, 강의 네. 준비를 네. 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안영환 선수는요.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는 네. 오늘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또 최대포님께서 지난번에도 네. 후원해 주셨는데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유시민이 이렇게 알릴러에서 예고편까지 때리고 이러면서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끈, 네트워크, 이게 결국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좌파 진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벼운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맞아요. 그 대표적인 네. 선수가 이제 유시민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한 말 하면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 하면 자기 취향에 맞는 말이면 다 맞는 거야. 자기 취향에 맞는 그렇죠. 말이면요. 그다음 그러니까 앞뒤를 보지 않아요. 앞뒤를 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실축 중에 실축을 한 겁니다. 어제 그것은요. 게다가 이제 취재를 한다. 네. 참 웃긴 이야기예요.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남한테 들은 이야기 네. 전달한다. 이게 맞습니다. 취재라는요, 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네, 네. 확인까지 하는 게 취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네. 아침에 네. 우리 작가님이 아침 뭘 먹었느냐를 네. 그냥 물어보면은 그냥 전원 듣는 거예요. 뭘 네. 드셨어요? 네. 아침 밥, 된장찌개. 이런데 제 취재들은 뭐 드셨어요? 그러면 아드님, 저 앞에 아드님한테 확인해서 진짜 그거 먹은 건 맞아? 이게 취재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팩트 체크. 그래, 팩트 체크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쌍방 체크. 그렇죠. 네. 듣고 전달은 그냥 전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취재 진짜 모르는 사람이 무슨 뭐 전번에 동양대학교 최 총장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는 뭐 협박이 나오고. 협박한 다음에 궁지 모르니까 알레오 언론인으로서 취재였다. 그게 취재 아니에요. 그건 협박이고 이런 것은 그냥 전달,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전달일 뿐입니다. 그건 취재가 아니에요. 그건 언론이 아닙니다.